알바에서 밥 벌어먹기. 오늘의 알바은 짜잔! 에버랜드입니다. 우! 에버랜드 알바 한 번쯤은 꿈꿔보는 그런 알바 아닌가요? 네, 저만 그런 걸로. 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에버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여러분, 에버랜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놀이기구 앞에서 이렇게 손도 흔들어주고 멘트하고 노래하고 춤춰주는 분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분도 에버랜드 알바생 맞지만 그 외에 다른 업무 아르바이트생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F&B 부서에서 홀 서비스를 담당한 아르바이트생이었고요. F&B 부서란 푸드 앤 베버리지, 즉 음식점을 뜻하는 건데요. 네, 음식점 알바생도 에버랜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F&B가 주방이랑 홀로 나눠지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홀을 담당했던 거예요. 홀 서비스는 보통 음식점과 비슷하게 홀을 관리하고 포스기 계산을 하고 또 음식을 빼서 손님들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 전달을 하는 사람을 러너라고 하는데 러너를 보조해주는 업무를 서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서버 업무도 있고 이제 에버랜드는 다양한 스낵들이 있잖아요. 그 스낵들에서 판매하는 가판 업무도 있고 일반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급은 7,000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최저시급이 6,53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홀서비스 기준으로 8,700원이고요. 사실 여기에 주유수당이 더해지고 또 연장수당, 야근수당이 더해지면서 돈이 쌓이는 거라서 딱 이 시급만 보고 별로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연장수당은 뭐냐면 하루에 출근해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시간 시급은 1.5배로 들어가고요. 야근수당은 10시가 넘어가서도 일을 끝내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은 2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야근을 한다는 게 좋지만은 않은 거니까요. 저도 야근 수당을 받은 적은 많지 않아서 어쨌든 연장 근무는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은근히 돈이 잘 벌립니다. 네, 이렇게 일해서 월급 얼마 정도 받는지 궁금하시죠? 월급은 때에 따라 정말 다른데 가장 적게 벌었을 때는 100만 원이었고요. 제가 받았던 월급 명세서를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가장 첫 달 월급을 한번 봐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나와 있고 F캐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F캐스트는 상시직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출근할지 모르고 언제 퇴근할지 모르는 그런 상시직이라고 보면 되고요. 주말직, 파트직, 요즘엔 단기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학직도 있어요. 그래서 근무가 다 달라요. 본인에게 맞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캐리비안 베이에서 일을 했을 때예요. 제가 8월에 입사를 해가지고 교육을 이틀 받고 휴무를 빼고 나머지 16일 사이에 9일밖에 일을 안 해서 이렇게 9일이라고 떠 있는 거고요. AR 입문 교육비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에버랜드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교육을 이틀 동안 받거든요. 근데 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틀치 교육비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용보험료와 기숙사비 4만 원이 나가서 총 70만 2,550원을 받았네요. 이게 제일 많이 받았던 달인데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놀라지 마세요. 이제는 F&B 그룹 운영 파트 운영 타운즈 마켓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일했던 매장이고요. 기준급을 보시면 27일 동안 일을 하고 연장을 27시간 48분 일을 했고요. 휴일 수당은 뭐냐면 이때 추석이 껴있었는데 추석에 일을 하면은 이렇게 1.5배의 돈을 줍니다. 8시간까지. 그리고 이 레인 체크라는 게 뭐냐면 출근을 하고 싶어도 매장이 열지 않는 상황일 때는 알바생들은 일하고 싶은데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루 8시간 급여의 70%만 주는 게 레인 체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19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단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기숙사, 채권대, 소득세, 이렇게 다양한 세금이 나가면서 170만 원밖에 못 벌었네요. 어쨌든 이때가 가장 많이 벌었던 달인데요. 12월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100만 원밖에 못 받은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시급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못 벌었죠? 시급이 좀 더 많이 올라 있으니까 저보다 많이 버실 거예요.
근무 시간은 정말 유동적이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원한다고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이고 보통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고요. 공휴일, 주말이나 크리스마스, 12월 31일, 연말 이런 때는 좀 더 많이 일을 하죠. 오랫동안. 그리고 시기마다 달라요. 파크가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이 달라서 그때마다도 일을 하는 시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지원 방법은 에버랜드 아르바이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거기 들어가셔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화상 면접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직종별로 시급이랑 복지 혜택이 잘 나와 있어요. 재미있었던 거는 일단 놀이공원 자체에서 일을 한다는 게 사람이 좀 업되게 만들어서 그거 자체가 재밌고, 웬만한 사람들은 놀이공원에 오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저희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매장마다 아니면 업무마다 노래가 다르고 멘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은 사실 특별한 멘트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 친구들과 매장 인사를 만들었었죠.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2018년까지는 사용했는데. 그리고 F&B 부서 기준으로는 지원이 필요하면은 여기로 가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바쁜 매장으로 보통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캐리비안 베이와 에버랜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식당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여러 곳에서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씩이니까. 그리고 이제 알바생들끼리 퇴근을 하면은 기숙사 앞쪽에 전대리라고 상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많이 놀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하나 재밌는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은 일단 직원과의 마찰이나 진상 손님과의 마찰이 제일 힘들죠, 아무래도. 진상 손님은 어딜 가나 있잖아요. 에버랜드는 조금 심해요. 일단은 가격으로 뭐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뭐 이렇게 비싸 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모기 물렸다고 매니저 불러오라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우리 아이가 모기가 물렸잖아요. 매니저 데리고 와!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짜증나는 일은 없고요. 상시직은 보통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휴무나 일찍 퇴근한 날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좀 힘들어요. 에버랜드 알바 시작 전 유의사항은 딱 하나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꼭 이곳에서 일을 할 거야 하는 분이 계시면 괜히 갔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교통비만 낭비하고 그럴 수 있어요. 웬만하면 원하는 부서로 되지 않거든요. 시기마다 다르긴 한데 2월 말이나 8월 말이잖아요. 새 학기가 시작하는 그때 다른 알바생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원하는 부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에버랜드 편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음 편으로 에버랜드 기숙사, 에버랜드 직원식당, 에버랜드 꿀팁 등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지수리로 놀러오세요.